문화재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법과 행정체계를 개편하면서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 건데요. 총괄 기관인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게 된 국가유산청장 최웅천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그 오래전부터 문화재라는 말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이 문화재하고 국가유산 이 용어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문화재에 들어간 여러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는 이제 컬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재는 사실은 거기 재화의 흐름이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유산을 재화, 즉 재물로 다 취급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1950년대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을 그대로 저희가 차용해서 62년에 그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을 시작으로 이제 문화재와 문화재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화재라는 것을 60년 넘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인간 문화재 또 우리 천연기념물을 또 재화로 취급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새롭게 문화재라는 개념을 버리고 바로 그 헤리티지라는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유산, 그 유산 범위에 세 가지 이제 범주를 넣은 게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통괄하는 의미로 국가유산용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참 의도한 건 아닌데 그 무형문화재라고 불리우는 그 명인들에게 재화 취급을 한 셈이 됐어요. 그렇네요. 네. 그 무형문화재라고 불리우는 그 명인들에게 재화 취급을 한 셈이 됐어요. 그렇네요. 네. 많은 분들이 문화재 하면 야 저걸 팔면 돈이 되겠구나. 우리 그 밭에서 또는 집에서 어떤 문화재가 나왔으면 이게 다 돈이구나. 또는 이게 팔면 뭐가 황금이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내려 왔던 거죠. 그래서 재화를 이참에 떨어내면 자 이제 더 이상의 그 국가유산 즉 문화에서는 이제 돈이 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잘 보존하고 활용해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네요. 이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재청이 된 지 약 25년 만에 이 국가유산청으로 개청이 됐는데 네. 그만큼 그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가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좀 경직되고 너무 이렇게 고답적이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문화유산보다 더 많은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즉 우리나라가 직접 이 유산들을 관리하고 거기서 이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걸 강구하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의지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배지가 국가유산청 배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 직원들한테 전부 나눠줘서 저희 착용을 하고 있는데 배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문화유산의 절 비슷한 이런 건물과 함께 그다음에 자연유산 그리고 옆에 사람의 인물을 표현한 무형유산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국가유산이라 한다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전 직원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저 역시도 다닐 때마다 이 배지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문화유산, 무형유산, 그리고 자연유산. 이제 이렇게 나누셨으니 각각을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을 것 같아요. 문화유산은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재라는 개념이 문화유산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데 문화유산은 그대로 옛날로 하면 이제 유형문화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동산문화재라고 해서 눈으로 그동안 봐왔던 경주의 첨성대, 석굴암 발굴되거나 출토되거나 관리되는 이런 것들이 다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아마 자연유산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들어보죠. 천연기념물. 또 얼마 전에 그 지정된 우영우 팽나무도 새롭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또 지질, 주상전래와 같은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잘 보호돼 관리될 것을 우리가 자연유산이라는 범주에 넣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재화로 취급했던 바로 인간문화재.
그것이 이제 전승되어 있는 기능과 예능의 보유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저희가 무형유산이라고 불러서 그런 범준에 들어갔던 걸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분리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세 가지 범준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구글 요번에 저희가 전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선 이 문화유산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가지와 이 삼각구도가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이 그동안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고요. 근데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한계는 늘 잘 그것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뭐 관리를 하고 활용보다는 사실 보존과 전승에 좀 치중이 돼 있는 반면에 우리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은 앞으로 계속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주상절리라든가 새롭게 지정되는 많은 자연유산들 우리의 천혜 자연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종별로 따지면 자연유산은 뭐 문화유산보다 적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수량적으로는 가장 적은 무형유산은 앞으로 우리가 전승자 그리고 이수자 이런 분들 계속 보호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사라져가는 종목들을 찾아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본다면 뭐 우리의 문화유산보다 적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산이 유산별로의 특징도 참 다르고 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나 뭐 사람도 달라야 되고 너무나 다른 특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문화유산은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확대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유산은 정말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조직과 거의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국립자연유산원의 설립이거든요. 자연사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은 사실은 설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 국가유산청에 천연기념물센터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천연기념물센터 안에 있는 수장을 가보고 너무 놀랐던 게 정말 굉장히 많은 전시되지 않은 또는 수장된 유물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거는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콘텐츠를 가지고 충분히 자연사 박물관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박물관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연구, 활용 기능까지 같이 갖추는 곳이 바로 국립자연유산원이라는 그런 그것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자연유산을 보다 심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단계가 이르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치를 창출하는 그 체제로 이번에 운영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체제는 해외에서도 좀 보기가 드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저희들의 이 모델을 굉장히 지금 관심 깊게 보고 있고 또 거기서 저희들은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재청의 전해 슬로건은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승 보존 그대로의 그 역할이라 그러면 새롭게 바뀐 이제 국가유산청의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 가치, 국가유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복궁 그대로 보존만 했을 때 관람객들 와서 보고 지나는 갑니다만 그걸로다가 우리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BTS가 근정전 앞에서 공연도 했고 뭐 작년에 아주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GS 패션쇼를 거기서 했습니다. 궁궐의 그 어쨌든 고즈넉한 분위기는 그 자체에서 잘 보존만 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즐기게 하고 전 세계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바로 우리 국가유산청이 해야 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 일부를 훼손한 채 아파트가 건설돼 논란이 이어졌고 관련 심의가 계속됐는데요.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다시 말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더 이상 손대서 안 되는 곳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러한 그 국가유산 갖고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풍납토성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의 가장 표본적인 모델이 아마 풍납토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풍납토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백제의 제일 중심 지역은 저희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유산처가 아니라 그 국가가 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건 전 세계적으로 3, 4세기부터 내려왔던 그렇게 토성의 모든 유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전 세계적 유적이 없거든요. 다만 그 부분을 제외한 이미 개발되거나 앞으로 개발될 곳까지 우리가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김포 장릉. 그것은 우리가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의 전신인 문화재청과의 소통의 부재였거든요. 서로가 공유가 안 된 상황이죠. 거기서 해석하는 200m, 우리가 해석하는 500m가 서로 달랐던 거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500m라는 아주 일률적인 환경 안에다가 딱 틀을 가둬놓고 이 안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그동안의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던 하나의 그 어쨌든 내려오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이제 풀 때가 된 거죠. 이 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뭐 장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재죠. 즉 새로 바뀐 국가유산의 중심적인 범위에서 이제는 국민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존과 전승 위주의 이러한 정책 방향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상생과 효율적 가치, 효능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저희 새로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설명해 주시니까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꾼 거가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미래는 훨씬 더 잘 작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 국가유산청장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처음엔 단순히 그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혼자 다짐을 하고 열심히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변모된 모습을 새롭게 한번 저희들이 시도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더 이상 문화유산과 나머지 자연 무형유산으로 불편해하지 않고 늘 괴롭히는 그런 기관에서 탈피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상세한 설명 직접 해주신 최흥천 국가유산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